한 6,150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싹 바뀔 거로 생각했는데 뒤로 쭉 가더라. 오늘 솔직히 오후장에 ASML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유럽장인가 어디 시간회에서 막 2% 밀리는 것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좀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내일은 오늘과 좀 색깔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준비 조금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되게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잘 하셨던 거 아시죠? 줍줍. 예.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4848을 주로 하시는 트레이더시잖아요. 기민한 대응의 네, 기민한 대가. 대응의 네. 대가십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시고 대응을 잘 못합니다. 특히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되는 영역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 어떠한 산업의 큰 추이가 생각보다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은 최소 2, 3년을 보는 거고 반도체도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는 거고 근데 좀 길게 애초에 할 수 있는 걸로 하셔야 그 하루하루의 이 주가 변동성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아무 의미 없거든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월급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네. 어디서 더 싸게 살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기다리면 주식수 늘어나니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본부장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몇 번 봤던지라 네. 내적인 친밀감은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연예인을 보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저랑 반말하세요. 네. 네? 반말하세요. 저랑 친구이신가요? 자, 민증. 예. 아니 제가 아는 지인분이 우리 그 보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의 작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 친근감이 생길 거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또 그 내적 친밀감을 계속 쌓으시는군요. 네, 작업을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 몰라요.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예. 와, 요즘 어렵구나. 네, 다음 수요일 이 시간에 오시면 제가 네, 두 분께 대접을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배달 시키셔. 네, 지금 예.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처음으로 보셨으니까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미 있는 상승 신호로 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일단은 좀 직전 박스를 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에 선물 포지션이 마지막으로 갔을 때 좀 다시 롤백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중에 매수세를 계속 키우다가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포지션을 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외 변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포지션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해지를 하는 거 보면 아 그래도 뭔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ASML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이 좀 밀려 있었죠. 밀렸죠. 밀리면서 지수가 3% 유지하다가 거의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지? 좀 기분이 나쁜데? 약간 이런 생각이긴 한데 약간 수급에 대한 영향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ASML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라든지 노이즈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사실 상승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 대비했을 때 월등히 높았고 또 산업 매매와 이슈가 있는 결국엔 실적이 좋은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산업군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무난무난한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뭐 판단하고 일단 있습니다. 6,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니까 네. 뭐처럼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비염. 네. 그래서 어제 못 오셨죠, 우리 대표님이. 정말 고생이 죄송합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시네요. 네. 근데 이거 비염 한 번 터지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아, 내적 친밀감이 여기서도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요즘 더 무섭더라고요. 이번 주가 꽃가루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막 그냥 푹푹 들어. 아, 예. 그래서 일단 약기운으로 네. 오늘만 약쟁이가 돼서 예. 약간 이따가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제어해 주셔야 돼요. 막 확 하이에서 막 그렇게 되면은 워워워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오늘 한 6,150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싹 바뀔 거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래로. 예 밑으로 쭉 가더라고요. 오늘 솔직히 오후장에 ASML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한 유럽장인가 어디 유럽 시간회에서 막 2% 밀리는 것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네. 조금 좀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6,150이라는 게 그 중요한 기준선이란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건가요?
내 마음속에요. 아 예. 그거보다 예. 그거보다 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조정 받는다잉 하고 하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던 고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미가 고기를 넘어서서 이제 힘낼게요 하고 하는 단계가 가느냐 마느냐의 좀 차이였었는데 오늘 약간 밀렸다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장중에 유가가 유가가 쭉 밀리길래 아유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나 보다 싶었는데 그걸 말아올리네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또 완전하게 또 뭐가 다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변화나 또 미국이 한 열흘 올랐어요. 열흘 올라가게 되면 조금 있다가 습니다. 예. 예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열흘 오랜만에 보는 거죠. 11연속 오른 거 별로 없었죠. 나스닥 불장일 때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과 좀 색깔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준비 조금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되게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잘 하셨던 거 아시죠? 그 사진 어디 갔나 줍줍 그런 거 좀 잘 해보시면서 내일은 또 시장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잘 봐서 쓸만한 종목들 이번에 거의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강하다라는 것들. 그러면 강한 종목을 선정해서 시장이 약할 때 줍줍하는 게 제일 맞는 전략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시장을 대응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급이 혹시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35조 팔았고 2월 달에는 21조를 팔았고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급이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현물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죠, 3월에. 근데 네. 그때도 선물이 포지션이 엄청나게 밀었어요. 거의 이제 24년도 이후로 누적 순매도가 10조 넘어간 거 처음 있었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밀었었던 상황인데 이번 달 들어오면서 지금 선물이 4조 7천억까지 좀 매수로 누적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도 좀 돌리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바로 직전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기대감 30에서 한 50% 오를 거다.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은 결국엔 반도체에서는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될 거고 최근에 나왔었던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조 뭐 예를 들어 300조 이상의 흐름이 나온다고 친다면 지금보다 반도체가 현재 가격보다 20에서 30% 더 올라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가격들이 메모리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반도체가 현재 시점에서 30% 정도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직전 고점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수급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변수, 전쟁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전일에 나왔었던 PPI 데이터가 생각보다 예상치 하회했죠. 그리고 JP모건의 CEO가 사모신용 뭐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커버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절반 정도만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꽤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쟁만 끝나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율도 많이 내려갔고 선물 매수 포지션도 많이 쌓았고 전쟁 상황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여러모로 저희가 뭐 3월 달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부담은 좀 덜한 지금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네. 기술주 중심의 10일 연속 상승을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앞서. 아 신기해서요. 네, 이런 거 처음 봤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요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냐? 예. 이거는 우리 PD님이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뭐 이거 몇 번을 타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원래 신고점 넘을 때마다 네. 다시 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 그냥 타라고 하시는데 예, 저희는 잘 타죠. 예, 좀
조심스럽게 잘 타는 그런 쪽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보다 요거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의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례 없는 공매도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2019년도 그 당시, 2023년도 당시 아마 요때 비슷하게가 그 나스닥 7번 7일 연속 올라간 때가 요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거의 그냥 다 갖다 그러니까 확 눌러버렸고 거기다가 또 지금 기존에 이때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펀드들이 거의 한 95%까지 주식 비중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거의 바닥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은 한 요 정도까지까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보면은 정상치까지 돌아와서 한 1, 2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여력들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온 속도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호르무즈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란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쭉 올라왔던 그런 흐름들은 뭐 약간 더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을 하락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자금이잖아요. 근데 저게 저렇게 많이 찍혔다라는 거는 향후에 상황만 나아지면은 공매도 한 거 다시 갚으려고 주식을 사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은 딱 숏 커버링이다. 한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겠죠. 거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되게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선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겠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 흐름이 아마 합의 끝난 다음부터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그래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잔파동 예 짧은 것들로 툭툭툭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또 빅스 지수 보니까 생각보다 또 한 번에 고점에서 지금 18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18,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정도면은 또 반대로 또 20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쭉 갈까요? 이거 세 개 그림 있는 거 다 볼까요? 네네. 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벌써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은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게 또 요즘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중동의 원유 가지고 조달하느냐 마냐 이거 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산업에는 그만큼 반도체 부족 가지고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 부족한 게 더 크냐 반도체 부족한 게 더 크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데 시장은 처음에는 원유 부족으로 봤다가 반도체 부족이 더 많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톤이네요. 지금 두 개 같네요. 일단 요거는 가장 붐비는 거래가 무엇인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 투자자들은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는 거의 롱 골드 네. 금이었습니다. 금을 어디다 갖다 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률의 모습을 가져가는 게 오일과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이게 거의 동률로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관심이 높다 그러면 두 개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오일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펀드에서 가장 많이 자금 빠졌던 것 중에 하나의 섹터가 에너지 섹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것도 급감해 버렸어요. 무슨 중간이 없어요. 미국은 또. 예,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좀 목에 찼고 거기서 더 롱으로 보는 것보다 자금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게 좀 흔들리고 이쪽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쪽에 대한 시장이 또 베팅이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관심은 일단 에너지 쪽 오일과 그리고 또 반도체 쪽들이 가장 큰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뭐 M7 쪽이라든가 나머지 뭐 사모신용 숏 이런 쪽들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GDP 결과 이게 아시아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3월 이때 보게 되면 좀 꺾였었죠. 그러다가 다시 전쟁 이후 다시 꺾였던 게 4월달에 바로 반등하는데 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매수세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까지 보게 되면 정고점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빠르게 돌아서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죠. 대만은 여기입니다 지금. 대만 돌파했어요 다요. 오늘도 장중에 또 신고가되다가 상승폭은 좀 줄이긴 했었지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TSMC 있다고 그거 좀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전자닉스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그런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지금 이제 시장이 6,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저희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의 그 반등의 성격은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자금들이 쇼커버링해서 그 성격에 의한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지수가 바로 뭐 이번 달 안에 신고가 더 가고 6,300, 6,500 하고 이러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될까 당분간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좋은 섹터 산업 매매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셔야 될까요? 사실 지금은 양쪽 다 가능하기는 한데 저는 이왕이면은 좀 산업 매매로 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지수가 우리가 위치가 이전에 좀 직전 저점까지 내려갔었던 뭐 네. 3월 31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트레이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은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만약에 안 봤으면 네네. 또 약간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공개가 된 다음부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 기대감이 워낙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입 데이터가 반도체가 거의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력 산업들에서의 수출입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과 산업 성장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반도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금일도 대부분이 다 M7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쪽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두 종목만 해도 지금 거의 시가총액 30%인데 네.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네. 애널리스트 전망치처럼만 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를 붙을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쇼티지 흐름들 그리고 해외 증권사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적으로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그 산업군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변압기 이런 쪽들인데 대부분이 다 뭐냐 공급자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을 더 하고 싶어도 캐펙스 끝까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만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Q가 늘어나죠. 근데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니까 뭐 산업에 대한 매출 전망은 계속 캐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들도 줄어들겠죠. 왜? 시간이 지나면 캐펙스가 늘어나고 P가 높아지니까 그럼 P 곱하기 Q 산업에서 이제 성장이 계속 나올 텐데 주가는 똑같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싸지? 왜 싸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실적 시즌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위스퍼링 넘버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부숴서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 높아진 실적 기대감에서 더 높은 실적이 나온다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진짜 이번에 전자 실적을 보면은 있죠. 예,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가 달린다. 거기에 따라서 뭐 AI 인프라들 달려주고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 만들어주면 대형주가 다 반등이 나오거든요. 물론 쇼커버링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왜 공매도를 쳤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전쟁이 오래 갈 것이다. 왜냐면 기뢰도 뿌려놨고 이게 빠르게 해소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숏스퀴즈가 나왔다라는 거, 그 부정적인 요인도 같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4848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에서 사실 개인들이 잘 대응을 하느냐 못 하거든요. 예, 잘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털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하게 하실 거면은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예, 내가 트레이딩 스킬이 뛰어나고 좀 나는 잘 본다. 막 산업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정도 실력이 있으시면 우리말 듣지도 않고 그냥 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쉽지 않죠. 심리상으로 그게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으면 애초에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궁뎅이 무겁게 산업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3월 31일 때랑 완전 다릅니다. 네. 그때라면 트레이딩이지만 지금은 뚫고 직전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이제 직전 고점 아까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6,150에서 6,300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밴드인데 그 부분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어중간하게 4848 하다가 보면은 가격 높아져서 사지도 못하고 현금은 있고 배는 아픈데 승질은 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라.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에서 팔았다가 나중에 그 위에서 절대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우리 하보노 본부장님, 네. 하창한 본부장님 별명이 있습니다. 네. 하보노예요. 왜 하보노인지 아세요? 왜요? 보노보노를 닮았다고. 인상이 너무 친근하셔가지고 어쩐지. 그래서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라는 맞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채널에서도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산업 매매를 권하시나요? 왜냐하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실력자라고 되게 댓글을 댓글이 주시더라고요. 되게 반응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네. 역시 그래서 오늘 섭외 되게 성공적이었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 매매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산업 매매 하다 보면 이제 구축이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잘 네. 세팅이 되신 분들은 좀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마시라고 이런 좀 요즘에 핫한 산업군들이 있다라는 거 소개는 드리는데 애초에 채널의 성격은 좀 특정 한두 가지의 산업을 좀 묵직하게 그리고 길게 끌고 가는 방향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의 가치 투자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민수 네. 대표님, 저 이것만 하나 좀 여쭤보고 갈게요. 오늘 네. 오후 들어서 국내 증시 상승폭이 좀 줄던데 그 이유를 좀 찾고 계십니까? 이유는 뭐 좀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SML. 저에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ASML. 그 실적이 별로였던 거예요? 괜찮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적이 아닌가? 한번 뜯어 볼게요. 네. 좀 조용히 실적 잘 나오고 ASMR 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가요. ASMR 네. R 아닙니다. ASML입니다. 예. 다신 EUV의 그 회사. 네. 예. 노광 장비, 와우. 예. 네덜란드 회사. 네. 예. 요 깜짝 놀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멋지십니다. 요즘에. 예. 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예상보다 85억 유로보다 87억 잘 나왔죠. 순이익도 25억보다 27억 잘 나왔죠. 그런데 시장에서 잘 나오고 주가도 조금 좀 올라와 있으면은 뭐 하냐면은 혹시나 안 좋은 거 찾아봅니다. 혹시나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그거 다 좋은 거 알겠고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갔지 뭐라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그래요. 2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치가 90억 정도 살짝 넘을 걸로 봤는데 하단부가 84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84에서 90억. 그러니까 에이 뭐 90억은 뭐 상단 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워낙 꼬투리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약간 서프라이즈를 원했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위쪽으로 쫙쫙 가는 걸로 봐야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가 좀 설득력이 있겠다가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2% 빠지는 게 거기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좀 더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연간 매출 전망은 예상치가 376이었는데 360에서 400.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1분기 잘했어요. 2분기는 슬로우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더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럼 흔들리면 잡아야겠죠. 하반기가 2분기는 잠깐 뭐 그들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슬로우한데 하반기는 더 커진다. 그럼 하반기 더 세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거 작은 거 보고 거기서 그냥 먼저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약간 그거네요. 그냥 심심하던 차에 너 한 번 잘 걸렸다. 이런 거. 안 심심했어요. 저희 3월달에 안 심심했습니다.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잠깐 차익점 실현하려고 명분을 찾던 와중에 저게 그냥 단순히 그것만 제공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니까 2%인가? 장중에서 이렇게 고쳐서 쫙 빠지는 거 보니까 참, 야, 이거 얼마나 그거 하고 싶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체크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그겁니다. 지역별 출하가 나왔는데 와 한국이 45%예요. 대만 저리 가. 중국 안 돼. 중국은 근데 약간 2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국은 철저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 규제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라고 하게 되면 그로 들어가는 게 EUV가 아니라 DUV 쪽일 겁니다. 그래서 극자화에서는 아직은 못 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미국도 약간 그렇고 한국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ASML이 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주식도 좀 사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 2배가 늘었어요. 22% 증가보다 45% 증가. 상대적으로 한국이 주요 고객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많이 얘기하는 원시 D램 이쪽으로 공정도 강화시키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보이는 거고 게다가 또 팹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 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목 쪽에서 조금 좀 올랐지만 뭐 SNS 텍, FST 이런 쪽들이 EUV 관련된 쪽에서 하반기에 좀 뭔가 내보낸다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래 걸렸었어요. 그 뭐 테스트하고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걔를 갖다가 그럼 이걸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도 일단 빠르게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서 또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이 되겠죠. 근데 주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비싸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세게 하는데 그래도 될만 하겠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테스 같은 경우 이것도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증착 쪽들 이런 거 앞에 쪽들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유진테크나 이런 것도 움직일 때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거는 좀 더 있죠. 그렇다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완판됐대요 올해. 그러니까 아마 공급 부족은 계속 더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네요.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도체 산업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믿어줘야죠. 네, 그런 쪽에서 계속 가격들은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로우 그러니까 하이 쪽 아니고 로우 쪽도 생산량을 계속 늘려서 내년에도 EUV 쪽 그러니까 EUV가 아닌 거는 DUV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이쪽도 일반 노광 장비 계측도 이건 아마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DUV 쪽 이쪽 BEUV 사업이 ASML이 잘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중국이 막 올라왔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CXMT나 이쪽에서 혹시나 투자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요 ASML 실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 그래서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데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EUV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계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역시나 메모리처럼 공급이 그냥 뭐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쪽에 포커싱을 두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거죠. 예, 맞죠. 네. 네. 약간 힘을 실어서 ASML 실적을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민수 대표님께서 가끔 던져주시는 종목 잘 보고 있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이제 까먹었어요. 뭐라고 얘기? 죄송합니다. 예.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하창환 대표님께서도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네네네. 여기 쪽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ASML.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노이즈가 있었죠. 네. 뭐 이제 전망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한 또 일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쇼티지 부분이 사실 저쪽뿐만 아니라 장비 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판, 뭐 지금 뭐 MLCC까지 네. 전부 다 이게 순환매를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강력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의 파이가 더 네.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장비나 기판 이런 데 말고 또 공급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이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뭐 나올 때마다 약간 변압기 말씀드린 것 같긴 네네네. 한데 변압기가 뭐 엄청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혹시 화면이 나오면 이게 이제 전날에 움직였었던 섹터 맵인데 좀 특이점이 요 블룸 에너지가 무려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3거래일 동안 거의 4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블룸 에너지가 올라가는 주 요인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증가예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연합 인포맥스가 잘 정리한 것처럼 오라클과의 이제 파트너십 확대를 하면서 좀 굉장히 큰 규모의 전력에 대한 용량 수급을 하는 건데 이 요즘에 AI 인프라 쪽이 왜 이렇게 강하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력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초고압 변압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만들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과거의 변압기는
이전에 트럼프 1기 때 변압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사실상 힘을 못 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에서도 관세 맞죠? 제작할 때 관세 맞죠? 해서 한 25%에서 40%까지 엄청 컸는데 요즘엔 관세 얘기 나와도 무풍입니다. 그냥 다 전가해버려요. 왜?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공급자 우위니까. 네, 공급자 우위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변압기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네.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캐파가 터지는데 AI가 이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블룸 에너지가 가는 거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 대한 중장기 매력도는 지금 너무나도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익의 기회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을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막 30%, 50%, 70%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 이제 전망치를 뭐 후년 뭐 이제 3년 뒤 이렇게 땡겨오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뒤 포워드로 봐도 그 정도의 이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수주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없는 상황에서 증설이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고 증설을 해도 공급망 이슈가 버틀렉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참은 더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보노님께서 변압기를 추천하신 게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유력한 산업이다라고 보신 게 1년도 더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한 3년 반 정도. 네, 여전히 근데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산업마다 사이클이 좀 달라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는 10년입니다. 이제 꼬작 3년 반, 교체 4년 수요가. 네, 네. 지났거든요. 근데 교체 수요만 해도 레벨업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산업 초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한 재룡전기 네. 그거 이전에 한번 전자공인 시스템 들어가서 실적 추이 한번 보세요. 막 그 퍼센테이지가 실적이 막 1000%씩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갔었던 산업이에요. 노후 변압기만 교체해도.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붙었잖아요.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전력 설비 전선주 강세가 이어지는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전력 설비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한 1년 뒤 가게 되면 시총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랑요? 생각합니다. 어디랑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안 가르쳐준. 저는 효성중공업이 시총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탑픽도 효성중공업이고 이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저희도 제가 드리는 것 같고 멤피스 공장이 증설 끝나게 되면은 점유율이 바뀝니다. 그러면 관세 없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대세가 될 거고 여기서 트리거가 이번에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 딱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선행 PR로 50배가 넘어갈 겁니다. 좀 이제 약간 배전반의 강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제가 보기엔 효성중공업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은 지금 제일 그 3개, 4개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일 그나마 쌉니다. 30배. 그래서 그게 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공시가 액면 분할 얘기 나온다 그러면은 꼭 보셔야 되는 건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상반기 실적이 조금 좀 슬로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했는데 좀 지연은 우리 PD님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지연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 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중동 매출이 좀 있었어요. 중동에서 계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늘어지다 보니까 약간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쪽에서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력 설비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전선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이 폭등을 했네요.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대한전선이 그게 상한가 들어가는 걸 진짜 처음 봤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저렇게 안 가요. 그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뭐가 붙었냐면은 이것도 좀 그런데 초전도가 붙었습니다. 초전도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전선주도 이제 이런 기사 나왔거든요. 엔비디아 칩보다 급한 건 전력 동맥. 이제 급한 것들 다 찾기 시작합니다. 구리선보다 10배 효율을 높이는데 초전도가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 저항이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손실을 적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초전도 선이 이렇게 되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게 깔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니까 구리선보다 초전도선이 더 약간 얇고 강하네요. 이런데도 이 안에 있는 내용보다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초전도가 더 지금 나오는 거 전류량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과 분 그 오음의 법칙 그거 오메 법칙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중학교 검정고시 네. 예. 네. 오해 법칙을 알아야 되나 대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기억이 안 하나가 납니다. 저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물리 법칙을. 이게 초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야, 그건 됐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매설된 관로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또 땅 파고 또 끌어내고 안 하고 거기서만 딱딱 끊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력 공급량을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쪽으로 보고 있고 변전소를 새로 안 짓고도 기존 인프라 교체만으로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가져갈 수 있다. 엔비디아에서 땡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와. 상용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154kV급 쪽이 실증까지 마쳤대요. 그 회사가 코리아 와이어. 그 24년도 초전도 테마 때랑 또 다른 거죠. 요거랑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 테마도 같이 움직였어요. 네. 저 밑에서 보이진 않았겠지만 왜 새로운 뉴스타, 네. 델타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막 움직이면서 약간 변화는 나왔는데 근데 핵심은 이게 그 회사가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찾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워낙 좀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선 쪽도 잘 보셔야 될 게 그 비싸지 않은데 모멘텀을 갖다 주니까 거기서 또 막 붙는 거죠. 게다가 대한광통신이 있었고 대한전선이에요. 대안. 같이 대한 시리즈. 대한 시리즈. 다음 예. 대안은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냥 대안입니다. 네. 뭐 이런 농담 어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에서 케이블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쪽도 다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소형 말고 특수변압기 산일전기가 아직 그렇게 덜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 지금 많이 해놨고 근데 지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20만 원대 다 왔기 때문에 1차 생각하는 목표가 다 왔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근데 아마 뚜껑 열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열어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전선 나왔고 요거 일진전기 생각보다 케이블과 변압기 다 하는데 이제 밸류는 좀 목에 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둘 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증자에다가 공장 증설했기 때문에 이거 효과 나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LS 그룹 쪽은 여기 다 LS 쪽이지 않습니까? LS는 그냥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회사예요. 마린 솔루션은. 근데 LS는 그래도 지주사 쪽에서는 지난번에 IPO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안 깨지게 되면 계속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 뭐 대원자세나 이거는 어중간하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안 보셨고 핵심적인 종목만 보시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는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GNC 에너지가 AI 하드웨어 쪽인데 잘 못 갔습니다. 비상발전기도 같이 들어간 회사인데 근데 요거 실적 나오게 되면 크게 이상 없으면 근데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좀 매출이 예상보다 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도 이제 새만금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얘기 막 나오게 되면 또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요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는 관심이 높은데 이게 매출이 안 나와요. 그것만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혹시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계측 이제 집에서도 계측이 다 원격으로 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회사인데 매출만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도 매력적이다라는 쪽인데 그냥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실적 되는 쪽들만 해서 성장세 보이는 것들만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2부 때 지금 섹터의 주된 컨셉이 공급자 우위 시장 그 섹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반도체나 변압기나 전선 이외에도 또 다른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공급자 우위의 섹터 그 중에서도 이거 정말 전망을 좋은데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추가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방산. 방산도 위원님과 미국에서 의견이 같으시네요. 네, 그 방산도 유도 질문한 겁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공급이 많이 차 있잖아요. 네. 28년도 이후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 미국에서 그냥 늘리는 것도 아니고 40%나 늘렸거든요.
국방비를 국방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쪽이 강해졌을 때 다른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골든돔, 아이언돔 리스트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라들이. 요번에 이제 좀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대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그 납기 누가 채울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압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엔진 쪽, 조선에서 엔진 쪽, 엔진도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선이 조금 쉬더라도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완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확실히 줘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엔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급을 우리나라가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한테 받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이랑 조선 쪽에서는 또 특히나 엔진 쪽 한번 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선택하자면. 네네. 근데 저라면 선순위를 먼저 하고 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과 교집합은 조선 엔진 쪽이었습니다. 여전하시죠? 조선의 심장은 네. 예예 먼저 따라하세요. 안전 조심하시고요. 예 맥힙니다. 근데 네. 요즘 가격 되게 좋아요.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마린 엔진 오늘인가 어젠가 공시 나왔었죠. 한 480억, 490억 예 공급 계약 나오고 그냥 심심하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데 아직 10만 원이 안 됐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뭐 또 흔들리게 되면 이런 것도 가져가셔요. 우리 본부장님 관심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건 예, 쓱 들어 스텔스처럼 쓱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댓글 보니까 조선의 심장은 엔진만이 아니다. 뭐 이런 김민수 대표님의 명언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에는? 또 뭐 갖다 붙일까요? 네.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뭐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볼 만한 것들. 아 조선 쪽이요? 요즘 일단은 조선 쪽이 HD 현대중공업이 EB 교환 발행하고 나서 조금 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발행가 되는데 그게 대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 약간 희석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쪽들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왜 굳이 실적 나오고 있는데 그걸 했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또 M&A 얘기를 또 조만간에 나와 그걸 해서 또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 측 나오는 거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저점에서 또 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쪽은 그냥 그러니까 흔들릴 때 너무 고민 안 하고 한번 또 담아볼. 그리고 지난주인가 한번 그 실적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2분기가 좀 슬로우하게 약간 역성장이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찾아보는데 그 분석이 그러니까 조선 쪽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봤었을 때 누구 하나가 약간 좀 부진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일회성 비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연간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데 분기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약간 슬로우해진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잠깐. 네. 예.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가다가 같아요. 네. 2분기가 약간 역성장하고 다시 올라가는. 기울기가 더 커져요. 하반기는. 그러면 요때 안 갈 때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그렇다고 와 기회 그러면 자 삼성전자 팔아다가 일로 쫙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요 정도는 나는 포트에서 한 10% 정도는 조선으로 가져갈게. 그럼 거기서 담아놓는 정도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고 약간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슬기롭게 잘 견뎌내시게 되면 다음은 또 하반기 때는 또 무슨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 쪽 이번에 이란 쪽으로 한번 지휘를 해봤더니 와 무슨 배가 이렇게 썩었어 이런 배로 어떻게 전투를 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그 항공모함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래요. 화장실로 전쟁이래요. 거기서는 화장실 전쟁이래요. 그 안에서 그 별로 개수도 어려울 것 부족하고. 같지 않은데 전쟁이군요. 네. 남자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그 통제하고 그런 쪽에는 여성분들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남자야 뭐 그냥 바다에다가 텀벙 이래도 되죠. 근데 잠깐만 상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식사하신 다음에 그랬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기회 건들면 또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런 상상 못했네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부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골든 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주 나올 수가 있겠고 거기다 또 미국 에너지사가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MRO나 LNG가 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다. 쪽으로 보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2월 말에. 근데 저는 그거 그냥 50-50. 좀 아메리칸 같죠? 1대1. 네, 아니 그러니까 반반.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토 국가인데 캐나다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맡겼다가 내 평생 못 보는 수도 있어요. 네, 잠수함. 왜냐면 또 유럽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지금 제조업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전기료도 비싸고. 그런데 네. 거기다가 우리 이때까지 할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한국으로 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토 아이가 자 크로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진 않는군요. 그냥 부담 없이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네. 뭔 작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많은 거냐고 라고 하는데 와. 이게 코스피 강세의 배경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지금 이야기 나눴던 섹터 이외에 요즘에 또 약간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 좀 있으세요? 전 증권주. 어. 네, 일단은 위치도 꽤 매력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증시에 대한 상방으로 만약에 네.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거래 대금도 계속 높아질 거고 요번에는 증권의 실적이 은행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네요. 이게 네,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다양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뭐 증권주가 그렇게 안 좋을 이유가 있을까? 최근에 많이 또 빠졌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야 좀 고개를 좀 빼꼼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노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차피 증시를 좋게 보신다면은 앞으로 뭐 증권주들의 랠리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그건 또 부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산이다, 조선이다 하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시간이. 근데 뭐 당장 시장이 좋으면 뭐 매번 좋을 때마다 금융주, 뭐 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따라가거든요. 네. 증권주 이런 것들. 거래대금 그냥 같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가는 그렇죠.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조금은 뭐 난 지수까지는 좀 부담스러워. 하지만 증시 좋을 때 한번 그래도 산업 매매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상한가가 되고 나온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AI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면서 뭐 이제 아이온큐가 20%, 뭐 리게티나 뭐 기타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한 15% 정도씩 올랐는데 네. 그 전날에도 이미 양자가 또 이벤트가 있었어요. 디에브 퀀텀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있어서 네네. 또 상용화 기대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거기에서 테마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광통신 관련주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양자랑 광통신이랑 초돈도랑 HVDC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랐었는데 좀 그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매매하기는 참 쉽지 않은 섹터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난이도 높은 섹터죠. 저도 오늘 정강공영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빼먹을 거 많은데 그걸 뭐하러 해? 그랬더니 자네 안 샀는가? 그래서 훅 그냥 또 아이고 예. 대표님 연속성을 좀 보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되면 뭐 하루 근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만약에 내일은 음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봉의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 물량 받는 음봉이 있고요. 그냥 아예 시세 소멸되는 음봉이 있는데 아직 그거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거 좀 왜 이런 얘기 드리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매매하는 사람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그런 거 짧은 거 보시는 분들은 그 내일 오후장 색깔 보시면서 괜찮다 그러면은 저 같은 이제 잔잔바리들은 단타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내일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건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슈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 그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거 수출 데이터 공개돼서 그 정리한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좀 될 만한 것들 하나씩 둘씩 까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SIC 링 수출 데이터더라고요. 지금 일단 10일까지 보게 되면 1690억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3하게 되면 뭐 별로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일에 급격하게 몰립니다. 그런 쪽과 함께 추이를 보게 되면 한 작년 하반기 때 한 4천억대 중반대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달에 팍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주르륵 하고 늘어나는 쪽에서 반도체가 돌아가다 보니까 같이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막 27%, 30%, 34%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봉 기준 총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냐?
아닐 수가 있는 게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시각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시각 AI가 이런 거 잘 못 알아듣는데요. 예. 시각 공정에서 네. 이거 딱 보게 되면 고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제 그저께인가 그 HBM 다음에 HBF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층수가 높아집니다. 낸드도 그렇게 되면은 계속 쌓아지다 보니까 똑같이 이걸 잡아주는 게 필요한 쪽에서 써야 되는 필수 소모품이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기존 실리콘 SI보다 SiC 링이 탄화 규소 쪽입니다. 이게 더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글로벌 1위는 TCK고 그리고 하나 모트리얼즈 텔, TEL 이쪽에 핵심 파트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황 좋은데 덜 나갈까요? 더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앞에 하나 마이크론이 패키징 하러 가고 있는데 머터리얼즈가 또 그냥 형님 가시는데 그냥 또 아무거나 예,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애프터마켓 쪽들이 KNG와 월드엑스가 있는데 KNG가 지금 최근에 요 지표 보면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이닉스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종목들이 다 올라 있을 겁니다. 올라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 거는 두 번째 거. 하나 머티리얼. 예, 요거는 또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또 어떤 시장이 뭐 흔들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 최대 실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봐야 될 소모품이다 보니까 재료 쪽에서는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SiC 링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가치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4848을 주로 하시는 뭐라 그래야 되죠? 트레이더시잖아요. 기민한 대응의 네, 기민한 대가. 대응의 네. 대가십니다. 네. 김인수예요? 네. 그래서 김민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예, 좀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김민수 대표님처럼 기민하게 뉴스를 체크하고 또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시고 기민하게 대응을 잘 못합니다. 특히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되는 영역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냥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회사 3개월 다녀보면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어떠한 산업의 큰 추이가 생각보다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은 최소 2, 3년을 보는 거고 뭐 반도체도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는 거고 근데 이번엔 그런 그 외의 사이클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의 어떠한 스타트가 나올 때는 이미 운용 기간 자체는 나와 있어요. 아 이건 한 6개월 정도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건 한 1년짜리는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주식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네,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좀 길게 애초에 할 수 있는 걸로 하셔야 그 하루하루의 이 주가 변동성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면 사실 의사결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지금 보면 5만 원대 왜 안 샀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사라고 하면 사라는 사람이 욕을 먹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자체를 좀 길게 보게 됐을 때 이 좀 미래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뭐 상당히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 변동성이 좀 면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산업에 좀 집중하는 매매를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월급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네. 어디서 더 싸게 살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네. 주가 떨어지면 싸게 사니까 행복해. 기다리면은 주식수 늘어나니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뭐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많은 그런 방향으로. 이런 상으로는 매일 시세 보면서 단타 치면서 수익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죠. 저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니까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시세 변화 자주 너무 몰두하지 말고 산업의 전망이 좋은데 진득하게 들고 가자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지영 의원님께서는 키움증권에서 지금 코스피 상단을 6,300 이제 하단이 되겠죠, 뭐가. 하단이요. 오, 야. 하단이고 상단 7,300으로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7,300으로 보고 계신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 코스피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나 보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그 2분기 실적이 네. 우리의 그 스토리대로 30% 이상이 나온다면 30에서 50%예요. 50% 나오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380조 나옵니다. 예, 그러면 7,300도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 이게 진짜 막 반도체로 조만간에 나가. 이렇게 되면은 그 안전망도 누군가 하실 것 같아요. 네. 안전망. 네. 왜냐면 시가총액 1, 2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넘버 기준으로 가는데 네. 그 넘버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저는 이게 너무 위로 올라올 때는 상단을 정해 놓으면 네. 우리가 약간 벼룩이 뛸 때 상단 정해 놓으면 거기까지밖에 못 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수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의 밸류 상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많이 증폭해서 보시는 게 저는 뭐 투자 의사결정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다음 타자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은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떨지 지금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일 것 같아서 대표님 의견 좀 여쭤보고 본부장 의견도 듣겠습니다. 바이오요. 네, 바이오 쪽 2차 전지 로봇 이쪽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이오는 시장이 내일 좀 흔들려도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바이오 쪽은 너무 참고 참았다. 근데 나 좀 악재도 뭐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다 보니까 뭐 단독 보도긴 한데 네. 스츠드 제약 네네. 이게 그거 예, 예, 네, 삼천당 제약, 알겠습니다. 예, 네, 삼천당 제약이 뭐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좀 그래요.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의 약간 발목에서 좀 벗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ETF 때문에 약간 ETF 이제 이거 잘못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빠지다 보면서 다 같이 동반 액티브 ETF. 예, 액티브 쪽이나 패시브도 마찬가지죠. 일단 빠지다가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잠깐 너무 많이 밀렸네.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AACR 이게 미국의 암학회죠. 네, 이게 지금 17일부터 열립니다. 네.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그래도 ADC의 대명사 리가케미 형 간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갑니다. 오름 테라피틱스 가고 보르노이 가고 어떤 고형암 쪽에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주자들이 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주가 많이 빠질 때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RG노믹스가 가서 그동안 지금까지 FDA에서 패스트 트랙 승인 받았던 RG001이라고 하는 이쪽의 간암 표적 유전자 치료제 이쪽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이거 잘 하시면은 분위기도 좀 업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은 살을 때라고 생각해서 바이오 쪽들은 예,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눈여겨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학회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는 네. 바이오주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뭐 지금 사실 아마케에서 제일 기대되는 건 앞에서 말씀해주신 RG도믹스가 제일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2개의 비임상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HLB 이노베이션도 발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이나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도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중반에 또 있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또 바이오로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 TSMC가 또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좀 가다가 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이벤트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TSMC나 이런 실적이 이미 뭐 공개가 되고 해서 기대감이 있지만, 만약에 좀 그런 것들에서 지지부진하면 또 신규 이벤트에 많이 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견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상 바이오도 이제 좀 그 하락 촉매보다는 상승 촉매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지만 자주 못 뵐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제가 뭐 네.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손절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요. 벌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지금 이 장에서 좀 승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계좌가 많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상단은 정하지 않더라도 하단은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대 하락을 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거 되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특정 구간이 이탈이 됐을 때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이 있고 또 하단 밴드가 짧게 잡히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단 밴드가 짧게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했을 때도 물려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3월 31일로 차트를 돌려서 보시면 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건 하단이 깨지면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5053 막 그런 기준이요. 그렇죠. 네. 예, 거기가 깨지면 이제 4,800, 그다음 4,500, 4,200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하락만 잘 정해 놓으시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게 15% 떨어져? 그럼 떨어진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기분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뭘 할까요? 자산 배분을 하겠죠. 네. 떨어졌을 때 나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놔 보자. 미리 만들어 놓자. 미리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제자리에서 사거나 아니면 위에서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줘도 마음이 엄청 편안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